생장생장 선생님의 생명수 가자고 학생 여러분, 이번 주 두 번째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도 새로운 인사 멘트로 수업을 시작하네요. 생장생장은 지난 시간보다 한층 더 오글거리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 놀라지 마세요. 바로 생명수들 내 마음속에 저장이랍니다. 네, 선생님 지금 빈 교실에서 수업을 찍고 있는데 누가 볼까봐 겁이 나네요. 네, 지난 시간 수업은 조금 길이가 짧았었죠. 그런데 오늘 수업 내용은 조금 내용이 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모두 오늘 수업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봅시다. 오늘은 물질대사의 두 번째 예시인 소화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데 꼭 필요한 물질대사 중 하나인 세포호흡에 대해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화작용의 두 번째 예시인 소화작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5교시에 혹시 엎드려 자게 되면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옆에 친구한테 야, 나 소화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보다 소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소화작용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소화라는 게 왜 필요한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소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보통 입에서 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씹어 식도로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로 음식물을 씹는 과정을 우리는 저작 운동이라고 해요. 이러한 저작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씹고 식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소장의 운동으로 음식물을 점차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계적 소화라는 것은 이를 이용해 음식물을 씹는 저작 운동과 그 다음에 식도와 소장과 위의 운동으로 음식물을 밑으로 점차 내려보내는 이러한 운동을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입, 식도, 위, 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 위,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 효소에 의한 음식물 속 영양소의 분해를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화라는 거는 단순히 음식물의 크기를 이렇게 덩어리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화 효소를 이용해서 음식물 분자의 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네, 따라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소화 효소가 작용하고 있는 입, 소장,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내 몸 안으로 음식물이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 이 음식물들은 내가 가진 세포들 안으로 흡수된 건 아닙니다. 가운데 그림은 선생님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입으로 일단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식도와 위와 소장을 거쳐서 이제 대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아닌 이제 외부와 접하고 있는 바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제 입과 항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식도와 위로 이동하는 것은 내 몸 안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나요? 네, 그리고 소장에는 간, 담낭, 그리고 췌장,
네, 이자와 같은 말이죠. 네, 췌장이 소장과 이제 분비관이나 혈관 등을 통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 몸속이 아닌 몸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이제 진정한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내로 흡수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속 영양소들은 내 몸으로 흡수되기에는 크기가 좀 매우 커요. 따라서 소화라는 것은 음식물 속 영양소들이 세포 내로 흡수되기 위한 영양소 분자의 분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포 내 세포 호흡의 재료를 준비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화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큰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음식물의 섭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화를 거쳐서 내 몸 안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일어난 후에 나머지들은 이제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섭취한 음식물은 입 식도를 거쳐서 위로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왼쪽 그림이 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네, 위 안쪽의 벽에는 위샘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위샘은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에서는 위벽을 보호해주는 점액, 그 다음에 음식물 속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소화효소, 그 다음에 음식물 속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염산과 같은 물질들이 위샘을 통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즉, 점액이나 소화효소, 이제 염산 같은 것들이 위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위를 거친 음식물들은 위 속 음식물 속들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난 다음에 위와 연결된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장에서 또한 이제 다양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음식물 속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위샘에서 이제 점액을 분비해서 위벽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이런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이 왜 필요하냐면, 위에서 분비되는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위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가진 단백질들 또한 이제 분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위샘에서 분비되는 이런 소화 효소는 음식물 속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위를 구성하는 위 내벽을 구성하는 이제 단백질들을 분해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손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점액과 같은 물질을 분비를 해서 위벽의 손상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음식물의 단순한 크기를, 즉 덩어리를 줄여주는 기계적 소화가 아닌 음식물 속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분해가 돼서 더 작은 분자가 되는지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탄수화물인 녹말의 분해부터 살펴볼 건데요. 네, 주로 녹말은 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 중합체입니다. 네, 중합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녹말이라는 것은 포도당과 같은 하나의 당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녹말은 주로 사람에게 쌀이나 감자, 옥수수와 같은 음식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녹말이 어떠한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녹말은 잎과 소장에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더 적은 수의 당이 결합된 다당류, 더 작은 다당류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잎과 소장에서 녹말의 분해로 생긴 엿당, 즉 포도당이 2개 결합된 이당류예요. 엿당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장의 세포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최종적인 포도당 단위체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음식물 속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탄수화합물입니다.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성분 중에 하나죠. 이러한 단백질은 주로 콩이나 두부, 고기, 계란과 같은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왔을 때부터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될 수 있는데요. 위로 들어온 음식물들은 위샘에서 분비된 이제 펩신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이자액 속에 포함되어서 소장으로 분비된 트립신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더 적은 수의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아미노산의 결합을 끊어내는 다양한 단백질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소장에서는 단백질의 최종 단위체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의 화학적 소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은 녹말이나 단백질처럼 공통된 단위체가 여러 개가 결합한 구조는 아니에요. 지방은 지방 분자들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 분자 한 개는 아래 그림처럼 E자 모양의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3개가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주로 식물성 기름, 그리고 버터와 같은 동물성 기름, 그리고 생선 지방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소화는 소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소장에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지방 분자 한 개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산이 하나 결합된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녹말은 잎과 소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위와 소장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며, 지방은 소장에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더 작은 분자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글리세롤과 같은 분자로 분해가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음식물 속 영양소들의 화학적 분해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때 소장에서의 소화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부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과 이자인데요. 먼저 간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은 담즙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이라는 거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이라고 하는 요 그림 속에 있는 요 구조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담즙은 아까 지방 덩어리들이 들어왔을 때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지방 분해 효소들이 이 지방 덩어리에 더 접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방 덩어리들을 더 작은 덩어리들로 쪼개주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지방 덩어리의 분해 작용을 지방의 유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화작용을 통해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지방 분해 효소들이 지방에 더 접촉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촉 면적을 넓혀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혈구의 파괴예요. 간에서는 이런 우리 몸을 돌고 돈 이런 오래된 적혈구들을 파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적혈구 안을 구성하고 있던 색소들이 보통은 대변을 통해서 이제 대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적혈구를 파괴할 때 생긴 이 색소들이 우리 몸의 피부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우리 피부가 이제 노랗게 보이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간의 기능은 영양소의 전환과 해독 작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영양소의 흡수와 배설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자는 췌장과 같은 말인데요. 이런 이자에서는 이자액을 분비를 해요. 그런데 이 이자액 속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에서 생성돼서 소장으로 분비된 이 이자액에 의해서 우리는 소장에서의 영양소의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이자가 없다면 우리 소장에서의 화학적 소화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 잘 이해가 가나요?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 지금쯤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슬슬 좀 졸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잠깐 수업을 끊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입으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위와 소장에서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된 음식물의 최종 분해 산물들, 즉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같은 분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이 최종 분해 산물들은 소장 안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즉, 아직 내 몸 안으로 완전히 흡수된 건 아닌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러한 영양소 분해 산물들이 어떻게 내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장에서 최종 분해된 영양소는 이제 다당류의 분해 산물인 포도당, 그리고 단백질의 분해 산물인 아미노산, 지방의 분해 산물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물과 얼마나 친한지, 즉 물에 얼마나 잘 녹는지에 따라서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수용성 영양소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등이 있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 비타민 C 등이 있습니다. 지용성 영양소에는 지방의 분해 산물인 지방산, 그리고 글리세롤의 한 개의 지방산이 결합한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용성 비타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에는 A와 D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장 안쪽에 있는 영양소는 일단 소장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소장 상피세포를 통과한 후에 이제 서로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소장 상피세포 바깥쪽, 즉 소장 안쪽 표면을 확대를 해보면 마치 이렇게 오돌도돌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물들은 지금 이 부분, 소장의 안쪽 표면, 즉 상피세포의 바깥쪽 표면에서 이 구조와 접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돌기 모양의 소장 표면의 구조를 융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융털 안쪽을 보면 소장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선생님이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모세혈관과 네, 그 안쪽에 림프관의 일종인 암주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용성 영양소는 이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과한 후에 소장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속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용성 영양소는 상피세포를 통과한 후에 림프관의 일종인 암주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 즉 체액은 크게 두 종류의 길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림프액이 흐르는 림프관이 있습니다. 네, 혈액에는 혈구와 혈장, 즉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속해 있는 혈구와 그 외에 물과 무기염류 등이 속해 있는 혈장이 흐르고 있고, 림프액에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는 림프구와 대식세포 등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한 암주관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림프관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지용성 영양소는 림프관인 암주관으로 들어간 후에 나중에 이제 혈관과 합쳐지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밑에 그림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그림을 옆으로 뒤집어 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소장에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는 이제 융털을 구성하고 있는 암주관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정맥, 혈관 중에 한 종류인 정맥과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해서, 즉 소장의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심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의 모세혈관과 간의 모세혈관을 이어주는 이 간 문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 이제 간의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간에서 다양한 물질의 변화, 즉 물질 대사를 마친 후 간에서 빠져나와서 간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간의 기능 중에서 세 번째 영양소의 전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수용성 영양소인 포도당이 소장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면 간 문맥을 통해서 먼저 간의 모세혈관을 거쳐 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포도당, 우리 몸에 흡수된 포도당들은 간에서 더 큰 분자, 예를 들어 글리코젠과 같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결합된 더 큰 고분자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포도당을 섭취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이 간 정맥으로 빠져나오는 혈액의 포도당의 양은 간에서의 이러한 물질 대사들에 의해서 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3단원 항상성 유지 단원에서 더 자세히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물질 영양소를 전환해 준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섭취한 이런 영양소들을 다양한 분자들로 전환을 시켜줘서 이제 간에서 빠져나오는 간 정맥 속 혈액에는 일정 수준의 영양소의 농도를 유지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간 정맥 또한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한 지용성 영양소와 수용성 영양소는 이동 경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심장으로 일단 들어가게 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 혈액 속의 영양소들이 어떻게 세포 호흡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들에서 세포 호흡에 이용되는지는 이제 다음에 순환 과정에서 심장에 대해서 더 배우고 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화의 마지막 단계인 배설 단계인데요. 이때의 배설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배설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의 배설은 소화가 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 배설을 의미합니다. 즉,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남게 돼요. 이때 이제 찌꺼기들은 이제 수분과 함께 섞여 있는 형태가 되는데 소장과 연결된 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대장에서는 주로 소화되고 남은 물질들 속에 있는 수분을 다시 내 몸 안으로 재흡수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흡수되고 이제 남은 노폐물인 대변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이지만 이 대장에서 수분의 재흡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분 재흡수가 너무 안 될 경우에는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수분이 재흡수가 너무 많이 되면은 이제 변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수업 너무 길었죠. 그래서 오늘 수업 좀 어땠나요? 여러분이 섭취한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라서 조금 더 실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재미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선생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르겠죠?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음식물을 뱃속에만 저장할 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제 머릿속에 잘 저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암기를 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선생님이 예전에 추천해준 그림과 필기를 함께 외우는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구조화를 시켜서 암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수업 듣느라 이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